글로벌 관광도시 서울. 그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두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가만히 들여다보고 더 오래 머무르면서 기적의 조각을 찾아보는 여행 어떤가요? 서울이라는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날 세계 관광 산업의 핵심은 단연 문화유산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싶은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죠. 광화문에서 종로 방향으로 걷다 보면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근현대사의 유산, 탑골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이곳은 안타깝지만 관광과는 거리가 먼데요.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곳을 잊지 않고 찾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사실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배웠을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여기 자주 오기는 해요. 한국에 이사 오고 한 몇 번을 오고 어릴 때부터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도 3.1운동에 대해서 알게 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5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엄마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할머니가 한국 역사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가든 갖고 다녔었어요. 막 애착 인형처럼 한국 역사책을 이제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어요. 끝나도 계속 읽고 이제 계속 몇 년이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저물어가는 나라의 운명 앞에 백성들은 기꺼이 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날이 불과 100여 년 전이라니 새삼 놀랍기도 한데요. 저희가 흔히 배우고 있는 인물 유관순 열사님, 한용운 선생님, 손병희 선생님 다 이 한 자리에서 모여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각자의 삶대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를 이제 많이 배우지만 이분들은 다 3.1운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에 올 때는 그때의 느낌이 어땠을까? 그리고 특히 3.1절에 올 때는 3.1절 항상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이렇게 춥고 그런 날씨였을까?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3.1운동과 같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하면은 책으로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3.1운동에 대한 사진이나 글에서는 되게 웅장하고 되게 큰 어떤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여기로 오면은 여기는 그래도 막 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꽉 차 있었겠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실감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공원의 한켠 잊지 말아야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3.1 정신찬양비라는 곳인데요. 3.1운동의 모습을 그린 10개의 벽화 중에서도 행운 씨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학생들의 이야기인데요. 일제의 강제 휴교령으로 고향에 돌아간 학생들은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할 때는 3.1운동의 전개 과정이나 전국적으로 유포가 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이제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하는 과정과 이제 군인 1군이 나타나면서 폭력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도 오는 걸 추천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이 정신을 이 땅과 함께 길이 간직하라. 비석의 마지막 문장이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1910년에) 시작된 일제 식민 통치는 무려 35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국민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올림픽 출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을 선수로 보는 입장도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독립운동가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한국이 식민지 때 한국인 선수로 출전했다는 자체가 되게 도전적인 선택이었고,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출전을 하셨을 때도 한국말로 이제 이름도 쓰고 나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출전을 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세계 기록을 셌더라고요. 이제 마라톤을 이제 2시간 안에 뛰는 그런 기록을 섰는데, 저는 5분도 뛰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신기하거든요. 식민지 조선의 깡마른 청년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 장면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꺾이지 않는 민족의 기계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표정이 너무 많이 슬퍼 보였어요. 정말 고생하셔서 이겼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1등을 하면은 꽃도 주고 본인이 대표하는 나라의 노래까지 나오잖아요. 애국가까지 나오잖아요. 일본 국가를 듣고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태극기를 날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봤습니다. 그날 손기정 선수가 들고 온 것은 금메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독일의 통치자 히틀러의 이름으로 전달된 나무 월계수가 함께였죠. 그 당시 신기록을 세웠음에도 기뻐할 수 없었던 손기정 선수. 우연의 일치일까요? 나무는 가슴팍의 일장기를 교묘히 가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묘목이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습니다. 히틀러가 선물로 준 나무라고, 아직 그때 줬던 나무가 여기에 있다는 건 너무 신기하네요.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히틀러의 이름을 달고 치욕의 기억을 간직한 나무라 참 기이한 운명입니다. 동아일보였나? 손기정 선생님의 올림픽 사진을 일본의 국기를 뺀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손기정 선수의 일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K-팝도 되게 좋고, 저도 사실 고등학생 때 막 왕팬이었고 한국말을 배우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 역사가 없었다면, 아니면 독립운동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 한국의 언어 자체가 바꿨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고 하죠.
지금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슬픈 역사지만 기억돼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계화 시대인 지금과 달리 1800년대에는 개혁의 바람에 온 나라가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특별한 과거 여행을 함께 떠날 이분. 어째 범상치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 솔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이 서울이에요. 아, 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거의 8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제 진짜 이름 폴 알렉산드 포니 너무 어려워요. PD님 해보세요. 폴 알렉산드 포니. 맞아,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재미있게 이름 변했어요. 폴 솔. 유나 아빠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름 있어요. 이름. 한국에서 아빠 되면 그냥 그 아이의 아빠야. 네, 그래요. 여보세요, 대표님? 우리 딸 이름 어떻게? Hey, hi, son. Dad, what is the name you gave me when I was born? Yuna Appa. 제가 한국에서 이제 코미디 활동하고 있으니까 제가 역사까지 배워야 돼요. 제대로 코미디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지식 없어요. 빈 머리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마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와, 멋있는데? 이거 뭘까? 와, 대문. It's a big gate. 이거 뭐야? 와우, 모르겠어요. 멋있는데? 문립떡. 발음 맞아요? 살려주세요. 문립떡. 땡. 독립문. 독립문. 처음 보는 사람은 문립독으로 읽을 법하네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부수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으니 자주 독립의 의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Independence Door. 제가 똑똑해요. 알아요. 독립문. 이제는 이해해요. 맞아요, PD님. 왜 그러세요? 왜 제일 따뜻한 뜨거운 날 선택하셨어요? 우리 촬영 날. 너무 더워요, 어떡해. 독립문. 배웠어요. 독립문. 과거 철책으로 막혀있던 독립문은 지난 2009년 서대문 독립공원의 새 단장과 함께 개방됐는데요. 와, 너무 멋있어요. 오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꿈꿨던 대한제국의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립문을 세운 지 불과 16년 만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된 대한제국. 그 치욕스러운 역사의 중심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장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와우. 와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조선 최초의 근대 감옥 서대문 형무소는 현재 연간 70만 명이 방문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는데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수감됐던 이곳은 세워질 당시 조선의 모든 감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와우. 잔혹한 고문과 탄압이 이루어졌던 감옥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 공간은 한여름에도 서늘하기까지 한데요. 좁은 감방에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던 수감자들은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간만인가? 네, 몇 명 있었을까? 동시에. 생각보다 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혼자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 명 같이 있었어요. 18명이 수감됐다는 이곳에서 대체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지 폴 씨가 직접 체험해 보는데요. 그래서 12명 잘 수 있어요. 대부분의 수감자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왔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거? 배통. 그래서 뭐예요? 진짜 이해 못해요. 이거 무슨? 안에 들어가서 누를 수가 있어요. 뭘 주세요? 아마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부탁하고 있었는데 도움 하나도 안 받아. 미쳤었죠. 제가 8년 전에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역사에 대해서 그때는 관심 많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도 제가 캐나다 역사도 잘 모르겠어요. 지식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는 8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더 관심 더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왜냐 그냥 말도 안 돼요. 이런 상황, 이런 것, 감방에서 사는 상태.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눈으로 자기 스스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배워.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무려 3번의 증축을 거치는데요.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을 비롯해 꾸준히 재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죠.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당시에 행해졌던 고문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벽에 만들어진 관이라는 뜻의 벽관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은 2박 3일씩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만 들어가 있어도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다는데 폴 씨 괜찮으세요? 이미 아파요. 목이 이미 아파요. 가혹한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서대문 형무소는 생지옥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에 대한 염원을 꺾지는 못했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방문했다면 이곳 민족 저항실도 꼭 가봐야 하는데요. 일명 사상범으로 분류됐던 독립운동가들의 수형 기록 카드를 확인할 수 있죠. 목숨을 건 투쟁을 벌였다기에는 순박하고 앳된 얼굴들. 평범한 우리 이웃의 모습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분도 나가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오랫동안 못 살았고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슬픈 상황이에요. 근데 혹시 왜 사진 찍었어요?
근데 원래는 예전에 그 시절에 아마 비쌌어요. 예. 이렇게 생겼어 독립하는 사람들. 와우. 그렇게 폴 씨는 한참 동안 민족 저항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독립을 향한 열망은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 또한 광복을 이끈 주역이었죠. 전국 각지에서 붙잡힌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형량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곳 여옥사에 수감됐었는데요. 당시 17살이던 유관순 열사는 8번 방의 수감자였습니다. 만세운동을 하다 붙잡혀왔지만 지지 않고 옥중 만세운동을 계획했다가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죠. 처음에는 한국에 오면 진짜 그 K-pop 한류가 와우 하이텍 나라 와 이런 것 근데 한국에서 살수록 이런 그 문화 이런 거 왜 한국 사람 이런 행동 할까요? 그 역사 배우면서 문화 배우면서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 평생 알게 돼서 재밌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매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토록 바라던 해방의 봄, 그 따스함을 모르고 죽어간 이들을 위하여 오늘만큼은 광복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 봅니다. 어떤 말을 해야 울지 않겠소. 어떤 말을 해도 그댄 울릴 테지. 수많은 별을 해는 밤이 지나면 부디 아프지 않길.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어.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어. 언젠가 사랑에 대해 묻는 이를 만난다면 전부 그대였다고 말하겠소. 3.1절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딱 보는 순간 심금을 울려서 이번에 꼭 참여해야겠다 싶어서 왔어요. 사실 유관순 열사님이랑 비슷한 복장을 입고 그분이 좀 광복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Et c'est intéressant parce qu'il y a vraiment des gens de tout âge, il y a des personnes très jeunes, mais aussi comme des personnes très âgées. Et on voit vraiment l'esprit, c'est un peu patriotique, c'est vraiment intéressant. 독립축제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외국인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무언의 연극도 펼쳐지는데요. 이날 꽤 많은 비가 내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땅에서 마음껏 포효하는 어린 학생들의 공연이 독립운동가들의 지친 넋을 위로해주길 바라봅니다. 광복절에 대해서 이게 역사의 한 장으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아주 절절한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과거를 제대로 잘 인식하고 돌아볼 수 있을 때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저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처절한 투쟁의식, 그런 힘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공원을 방문하시는 것은 서울 방문할 때 꼭 빼놓지 않은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대 속에서 전쟁을 치러낸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역사가 참 닮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종전 50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마치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베트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관광 산업인데요. 특히 다크 투어리즘이 잘 돼 있기로 유명합니다. 여행 정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위 1% 명소로 선정되기도 한 첫 번째 다크 투어 장소는 호찌민 시내에 위치한 베트남 전쟁 박물관인데요. 실제로 사용됐던 전투기 등 베트남에 참혹했던 전쟁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 방문관 찾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많이 흉터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크투어를 통해 그 과거 역사 보고 그 역사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박물관은 15년 전쟁 동안 미군이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고증을 거쳐 구현했다는 전쟁 포로 수용소는 너무도 사실적이죠. 아직도 후손들이 후유증을 호소한다는 화학무기도 전시 중인데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이면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얘기하는데 역시 그 전쟁은 그쪽 다 아픈 것이니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호찌민시에서 약 2시간을 달리면 구찌현에 도착하는데요. 곳곳에 흩어진 전쟁의 퍼즐을 찾는 것도 베트남 여행의 묘미입니다. 사실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전쟁 마케팅을 시작한 것은 1998년에 전쟁 유적지를 지정하면서부터인데요. 올해 8월까지 1,140만 명이 베트남을 찾았고 2019년에는 관광산업 연간 매출액으로 310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Dùng để là đào đất á, khi mà chúng ta đào đất xong rồi á, mình muốn kéo lên á là mình thò cái này xuống, dạ, để mình kéo lên. Dạ, thì đây là một trong 3 cái dụng cụ huyền thoại chúng ta, dạ, có thể gọi là như vậy. Tại vì địa đạo chúng ta đào tới 250 km mà dụng cụ là cây cuốc và cây cù móc như thế này thôi, và với sức người của chúng ta thôi cả nhà. Đây ạ. Cù móc là cái từ địa phương của mình, một đó là kéo đất. 구찌 터널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더욱 인기인데요. 그 당시 베트남 사람들의 체격에 맞추어 제작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죠. 와, 이렇게 보니 정말 감쪽 같은데요. 구찌 터널은 북베트남의 승리를 견인한 군사적 기지이기도 합니다. Yeah, it was smaller than the other one. Thank you. Where you come from? Germany. Germany. Yeah. And when you go down, what do you feel? Is it scary? A little bit, because it's so tiny. It's like cool to see how it is, and you're in there and you can't turn around or anything. So if you're like a soldier in there, you're pretty fucked. Good one.
구찌 터널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Đó, được mà. 몸을 잔뜩 웅크려야 겨우 전진할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Hello. Hello. Okay, you first. Thank you. 개미굴처럼 복잡하게 이어진 터널은 그 끝이 어디인지 짐작하기도 어려운데요. 이곳에 부엌이며 무기 공장, 병원을 만들어 놓고 게릴라전을 벌였다니 놀라운 따름입니다. How you feel? Okay, it's cool.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하는 다크 투어는 베트남 내 외국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Đứng nó quay một cái rồi đi lắm. Ừ. Đến đây á, đến rồi không về được. Đến rồi là ở lại đây, Mỹ nhá. 우리나라 또한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다크 투어로 발굴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19년 국권 상실의 치욕을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국치기를 들 수 있는데요. 남산자락을 따라 걸으며 이곳에 숨겨져 있던 침략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영산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수도 한성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이 있는데 북쪽에는 우리가 북악산이라고 부르는 백악, 남쪽에는 이 지금 남산인 목력, 동쪽에는 낙산, 왼쪽 서쪽에는 인왕산 4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해조 때 이 백악을 진국백으로 삼고 여기를 목력 대왕으로 해서 말하자면 무속적인 왕실의 제사를 지내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조선의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던 영산에 일본 천황에게 참배하는 조선 신궁이 세워진 거죠. 일제가 우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처음에 무단 통치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다가 이제 문화 통치로 전환하면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해야 되겠다. 특히 민족의 영산인 이 남산에다가는 일본의 가장 으뜸되는 신사의 정각이라고 할 수 있는 신궁을 여기 건설하게 됩니다. 거대한 돌계단을 오르면 일반인들이 참배하는 배전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양 도성의 성곽을 허물어 조선 신궁을 건축하는 데 동원하는가 하면 신궁 앞에 황국 신민 서사비를 세우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내선일체 정책의 일환이었죠.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일본은 자연재해, 지진이라든가 또는 해일이 많아서 그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 사람, 건물, 흙, 나무 이런 데 정령이 있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게 바로 신도 사상인데 그거를 집집마다 또는 집 가까이에 신사라는 형태로 조그만 사당을 만들었어요. 또는 우리나라에 조선신궁과 부여신궁 2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1000여 개가 넘는 신사들이 전국 도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백성 모두가 다 참배토록 한 그런 역사적인 어찌 보면 다크 헤리티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찾아온 광복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우리는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충고를 겨눠야 했던 형제의 모습에서 분단 국가의 현실을 느낄 수 있죠. 한국 전쟁은 6대6 국가가 모두 참전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는 참전한 62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한 나라인데요. 전쟁기념관에서는 56개의 비석에 유엔 참전국 전사자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고향인 폴 씨도 뭔가를 찾은 것 같은데요. 캐나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군인 516명은 안타깝게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 알게 됐을 때 조금 잠깐만, 설마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캐나다에 있었을 때 우리가 지도 보면 North Korea, South Korea, 다른 나라이구나. 그리고 올림픽에 가면 다른 나라이구나. 근데 그래서 이런 전쟁 느낌 못 느껴요, 우리가. 그리고 어느 정도 예를 한국에서 살면서 조금 미사일 없어요. 예를 유크레인 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못 느껴요. 근데 사실이에요. 팩트로 그냥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그냥 휴전 단어 뭐예요? 휴전. 예, 맞아. 휴전이에요. 우리는 때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정도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긴 휴전 기간을 보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도 생소한 동양의 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 그 고귀한 희생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찾아봅시다. 네, 이런 것 보면 슬픈 게 원래는 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군인들이 원래는 우리가 항상 우리 청소년 아니면 20살 군인 보내고 저는 그때 그 시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름 보면 다 끝까지 즐겁게 못 사는 분들이에요. 진짜 큰 희생이에요. 캐나다. J 아케남 그래서 이거 성이에요. 그래서 A 그리고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이런 가족들. 제가 원래 퀘벡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드로우는 조세프, 폴 에밀 부드로우, 조세프 엘 부드로우. 그래서 이거는 진짜 퀘벡 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웃의 가족이었을지도 모르는 친숙한 이름들.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네, 잘 사왔어요, 이분들. 제가 respect, 제가 너무 그분들도 때문에 제가 편하게 살고 있어요. And not just like a statistic or a 통계 or something like that. Like, this many people suffered and died in jail, or this many soldiers died. It's not just that. Now it's like real. You could see it. So that's when you feel the reality of history, is when you see it for real with your own eyes. So.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전쟁의 참상을 느낄 수 있는 전쟁기념관은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역대 최다 방문객인 283만 명이 방문했는데요. 그중 35만 명이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한국의 대표적인 다크투어 코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Well, I'm interested about history, especially contemporary history. So we found this museum and we thought it was a good chance to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history, the recent history of the country and so on. I think it's nice to visit
like beautiful places around and also like good restaurants and so on. But I think when you are traveling to a country, it's also interesting to understand the culture and the history about that country. And that's why I'm here, to understand a little bit more, not only about the fancy things, but also about, historical things and so on. My major is international trade. I don't think that I'm like an expert in Korean history. I'm just wondering about all the Korean history in general, because I was studying it in Russia as well. And I came here to continue my studying. My country in the Soviet Union helped North Korea in this Korean War as well. Not participation in this war, but I feel that I belong to these events as well. And according to my opinion, of course, we should have helped to unite country, not to divide it. And I think it was our one of the biggest mistakes of our country. And of course, I feel very sorry for all Koreans. I hope that they will unite someday, but I understand how difficult it is, that culture and life conditions, living conditions, they are very different. So, of course, I think it's possible, but very, very difficult.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긴 전쟁의 끝을 매듭질 날이 오겠죠. 서울이라는 박물관에서 소개할 다크투어는 이곳 동작구에 위치한 효사정 공원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한강 뷰가 예술이지요.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짐작이 가나요? 이거는 대교는 조금 짧은 대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섬 있어요. 그리고 아마 두 번째 대교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 달라요. 왜냐면 바로 옆에 다른 대교가 그냥 하나 긴 대교인데 이거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물론 다리 모양이 다르기도 한데요. 한강대교는 더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서울 근현대사의 흔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인도교는 한강에 만들어진 첫 번째 보행교였습니다. 이 다리를 따라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만주로 끌려갔습니다. 노동자로, 병사로, 또 위안부의 이름으로 말이죠. 1925년 을축년 때는 대홍수가 나서 4만 호가 넘는 가구가 침수되고 다리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는데요. 5년에 걸쳐 재건하는 등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강대교의 기구한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1950년 한국전쟁 때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폭파된 것이죠. 왜냐하면 한강이니까 대교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전쟁 전략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부셔버렸어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자 수도 서울의 관문 한강대교는 다시 이어졌지만 아픈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한강 인도교를 연결하는 노들섬에는 전쟁 발발 3일 만에 다리를 폭파시킬 때 그 위에 있었던 피난민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는데요. 당시 한강대교는 서울 시민이 도심에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비란민과 소달구지, 군인이 뒤엉켜 있던 행렬은 새벽 2시경에 캄캄한 한강 아래 수몰되고 말았죠. 비극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일이 어쩌면 여행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고 나니 서울의 눈부신 성장이 더욱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걷기 좋은 계절, 서울이라는 박물관은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